금융 제재를 가하면 한국 돈은 그 휴지가 될 것이다라고 조롱해 오던 일본이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몰락을 기회로 삼고 수출 규제 이후 금융 제재를 검토하더니 역대급 반전 상황이 발생해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 보도할 정도로 이슈가 된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위기에 더 몰락이 빨라지도록 일본은 항상 방아쇠를 당겨온 바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도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개시됐고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외환 위기가 급격히 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으며 많은 기업들이부도 사태를 맞았었죠. 과거에는 무역거래 시 일본의 신용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2012년 수출 직후에도 일본이 신용장 보증을 없애버리면 한국은 하루아침에 IMF 사태를 다시 맞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80%까지 보증을 받았지만 지금은 단 1%도 의존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꺼내왔습니다. 이는 엔화가 원화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가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와 함께 국제 자금이 폭풍을 피하는 주요 피난처였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안정되는 시기에는 일본이 선심을 쓰듯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처음으로 체결된 바 있습니다. 20억 달러에서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과거사 및 독도 문제 등으로 그 규모가 줄었고 2015년 이후에는 완전히 종료된 상태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미리 정해진 환율로 해당 국가의 화폐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위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화 가치를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로도 작용한 바 있습니다. 보통 일본 엔화는 기축 통화이기에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1월 기준 국제 결제 통화 비중은 미국 달러 39센트, 유로화 36센트, 파운드 6%의 위안화와 엔화가 각각 3% 정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엔화의 가치는 달러당 110엔대에서 80엔대로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상시대로라면 한 해 통화 스와프는 한국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점을 알고 있어 역사와 독도 문제에 대해 통화 스와프 종료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엔화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엔화 가치가 6년 7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달러당 125엔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엔화 가치 급락은 현재 일본 뉴스 최상단에 오르며 대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1990년 이후 최고인 15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엔화 값이 향후 20% 가까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소식은 일본 댓글 랭킹 2위까지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엔화가 대폭락해 러시아 루블처럼 되고 있다. 1인당 GDP는 2만 달러대로 급락할 것이다. 한국에 뒤처질 때가 아니다. 전후 고도성장기와 같이 좋은 것을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이나 설비 인력도 없고 원자재는 거의 수입하지 않으면 안 돼 큰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주로 이런 반응입니다. 미국은 지난 16일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한국 등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이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외환 트레이더들이 이를 악물고 엔화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극단적인 비둘기파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8일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0.55%까지 치솟자 일본은행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목표치 위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는 국채를 매입해 돈을 푸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8%로 일견 3천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GDP마저 조작된 것이 드러나 부채 비율은 더 높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수주 통계 등을 8년간 조작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주 현황을 연필과 지우개로 작업하면서 이중 계상할 만큼 허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의 국가부채를 가졌으면서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건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저금리로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자체가 크게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자가 다시 뛰려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급하게 틀어막은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의 가속도가 붙어 1990년 이후 최악의 붕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는 일본 논이 러시아 루블과 같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상무역수지 적자도 엔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올 1월 경상수지 적자는 약 1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를 무려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상태입니다. 높아진 기름값에도 한국이 11개월 연속 경상흑자를 기록한 것과도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올 3월 들어 원엔 그래프를 보면 한 달 만에 % 가까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초 100엔당 1,070원에서 이제는 980원이 된 것입니다. 즉 달러화 대비 원화보다 엔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 기업에 유리하고 한국에는 불리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엔저 현상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철강 기계 등의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망 수요가 양호한 석유나 자동차 등은 피해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전자기계 업종은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신기기는 일본보다 한국이 경쟁 우위에 있고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도 전체 수출 경합도가 높지만 LNG 운반선 등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서는 원가 절감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을 팔고 달러를 사들이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엔저로 인해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자본도 배우려는 높아졌다면서 이는 일본인들의 해외 투자를 더 자극해 엔화 추가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싼 엔화를 밀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자금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발생했을 때도 한국 증시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바 있습니다. 즉, 일본이 엔화 자금을 써달라고 한국에 사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엔저가 진행되면 수출이 증가해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통설이 깨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나쁜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본 기업에는 치명타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유례없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난 일본의 생산자 물가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지만 연료와 식품을 제외한 분홍색, 핵심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마이너스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아진 원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일본의 2월 실질 실효 환율이 66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72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2010년을 100으로 해서 명목 환율의 자국과 외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결정된 수치입니다. 해당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대외적인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도쿄 금융가의 선망국의 엔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유명한 국민 아이스크림 가리가리군이 있습니다.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25년간 가격을 동결해온 아이스크림입니다. 해당 제품 TV 셰프가 뉴욕타임즈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가격을 60엔에서 7엔으로 인상하기 위해 사장단을 포함한 전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이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10엔에 인상하기 위해 이런 CF까지 찍어야 할 정도로 저물가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은 연 324만 엔으로 OECD 35개국 중 22위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 임금과 비교하면 44% 오르는데 그친 상황입니다. 대졸 초임은 선진국의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고급 인력은 지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언론에서는 가난한 일본인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입장료와 다이쇼 가격 등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싸다는 내용을 담은 싸구려 일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결국 가격 인상을 못하는 일본 내수 기업들은 하나 둘 도산할 것이고 개인들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그대로 노출돼 동반, 몰락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던 일본이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요? 저희와 구독, 알림이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 두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